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윤철입니다. 오늘은 윤투TV 제24102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제목, 멋이 중한디. 국제정세에 엄중하고 서민생활 팍팍한데 빌어먹을 돼지떼들, 얼어 죽을 이리떼들. 이전투구 봐야 되는 국민들은 무슨 죄인가? 두 번째, 구성과 반문. 3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이런 소리 했습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해서 혈세를 낭비하겠다. 구청장 업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결국은 작고하신 고 김재윤 검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나가서 한 소리입니다. 참, 이 사람 생각이 없는 건지 건망증이 심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독특한 정신세계에 갇혀 있는지 얼핏 생각해도 혈세 낭비 보궐선거 하면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등등이 생각나는데 묻겠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매달 꼬박꼬박 혈세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2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이런 말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일인 11월 15일 이전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판결을 앞둔 판사가 정치적인 판결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자는 뜻인가요? 예로부터 망하는 집안은 징조가 있습니다. 집 밖으로 큰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싸우는 소리가 온 동네 방네 다 들립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정치를 시작했으면 정치를 해야지 수사나 수사지휘를 하듯이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소위 석고대죄를 한들 야당 쪽 사람들이 그만됐다 그러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러면 뭐 두 분이 이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됩니까? 머리를 풀고 수녀원에 들어가야 됩니까? 날짜를 정해서 뭐를 꼭 요구하는 것은 그 의자들 집단이 생각나게 하네요. 묻겠습니다. 지금 정말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까? 1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시죠.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약간의 경의를 쓰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맨 처음 할 때부터 시작했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어떠한 정권이 되든 일단 출범한 정권은 성공을 해야 그만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죠. 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와서 이야기해 주면은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해 보겠다. 한동훈 대표가 면담 때 몇몇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적 쇄신을 해달라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 반장이 선생님한테 이러한 친구 때문에 반에서 폭력 사태도 있고 수업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어떤 놈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조치를 하든가 말든가 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말 사법기관의 최후 보루라는 그런 상징성, 또 몇 년 학생운동 한 걸로 평생을 울고먹는 그런 586을 측상하겠다는 그런 다짐, 그런 믿음 때문에 표를 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활기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당에서조차 한때는 공천 배제가 됐던 그런 문재인간 정청래는 지금 국회의원을 넘어서 법사위원장까지 되고 있습니다. 개미발이 워카를 씌운 거죠. 또 이재명 대표 변호사, 정진상 변호사, 또 뭐 그쪽에 무슨 관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그것도 지금 법사위에 다 있다고 합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 얼떨결에 국회에 들어온 탄돌이, 코로나 때 코돌이, 이번에는 윤돌이, 김돌이입니까? 아슬아슬 표차로 대통령이 되었으면서 왜 국민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특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국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습니까? 끌끄러운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서 못한다면 애당초 정치를 하지를 말았어야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인생이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고도화가 되고 정보가 빠른 시대에서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큰 것에서 이루자면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세 번째, 선도 판정소. 그런대로 잘 나가는 백성균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건물 유지 보수 사업체를 하고 계신답니다. 이 배우가 코로나 시절에 일거리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엄마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같은 일을 하는 직원하고 똑같이 받아답니다. 단돈 10원도 더 받는 거 없이. 조금 더 받고 싶어서 이 반장님 이렇게 받던데 이렇게 그 사장님한테 말하면은 네가 무슨 용접을 할 수 있냐, 무슨 기술이 있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 법인카드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 먹었다가 무지하게 야단을 맞고 결국은 법인카드를 회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그런 거 사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분을 생각하면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알고 있을까 싶은 사람들, 또 회사 법인카드도 저렇게 엄격한데 나라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고 김밥 사 먹고 4천만 넘게 쓴 사람들, 또 자기 보좌관으로 딸, 친오빠, 친동생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세금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썼는지 동생들한테 줬는지 모르겠는 그런 인간들, 꼭 정치를 해야 되는 분들이 정치 좀 해라 해도 안 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적격 인간들은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